야 이거 빼라 고소당하겠다. 안녕하세요 쭈룽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컨설팅 컨설팅.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꽤 늦은 나이에 화장품 브랜드 사업을 막 시작했습니다. 아기부터 성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스킨케어 제품이고 아토피나 피부 트러블을 케어할 수 있는 자연주의 화장품을 주 컨셉으로 런칭하였습니다. 쉽게 아토판과 유사한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초에 스마트 스토어와 공식몰을 오픈했으니 이제 영업한 지는 한 달 반쯤 되었네요. 일단 국내는 스마트 스토어와 공식몰에 집중하고 하반기 정도에 해외 수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준 9일님께 메일로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이버 광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 블로그와 카페 체험단 마케팅. 두 번째, 어느 정도 바이럴 컨텐츠가 쌓이면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와 파워링크 광고를 통해 방문자를 유입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또 다른 질문들이 있으니까 답변을 주시죠. 5일 전에 메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메일로 일단 기본적인 답변을 드렸어요. 해당 컨설팅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니고 영상을 오늘 찍을 거고 다음 주 화요일에 업데이트 할 거니까 저희가 만약에 영상을 찍고 나서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따로 또 메일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 오픈을 하셨고, 오픈은 이제 화장품으로 하셨고, 타겟은 아이 화장품인 거죠. 영유아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아토팜을 얘기하셨으니까요. 이분이 실제로 어떤 브랜드를 런칭했는지 제가 검색해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이분께 제가 브랜드 이름을 만약에 들으면 직접 확인해보고 디테일하게 컨설팅을 따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단 체험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체험단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쌓인 다음에 네이버 마케팅을 하겠다. 그 디벨롭 방식은 틀리진 않아요. 저희가 OEM 관련한 영상을 OEM의 전반적인 디벨롭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게 있고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얼마 전에도 구독자 OEM 비즈니스에 대한 컨설팅 영상을 또 찍은 적이 있죠. 두 개가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 이제 하나는 전반적인 OEM 비즈니스에 대해서 디벨롭하는 방식에 대한 영상이고 하나는 사실 아이템 자체를 좀 제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컨설팅 영상이었죠. 자, 이분께는 일단 오픈을 하셨으니까 아이템 자체를 사실 제고를 요청드리고 싶은데 이미 오픈을 하셨으니 어쩔 수가 없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영유아를 타깃으로 하는 그런 브랜드 제품들은 대부분 가장 큰 문제가 시장이 작아요. 대한민국 출산율 어떻게 됩니까, 에디군? 0.8? 정확하게 0.92인가 뭐 0.88인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비슷하죠. 에디가 말한 것처럼 전 세계에서 아이를 제일 안 낳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의류 쪽, 패션 쪽도 영유아 관련 패션 쪽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영유아 패션 쪽이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수요는 적은데 사이즈가 다양해야 돼요. 인펀트, 토들러 뭐 이런 식으로 1살, 2살, 3살, 4살 막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크기 때문에 아이들 옷은 사면은 오래 못 입혀요. 보통 한 시즌 입히면 뭐 버려야 되는 거나 혹은 뭐 지인에게 주거나 좀 알뜰하신 분들은 중고로 매매하시거나 그러다 보니까 영유아 관련 패션 제품들도 타겟 그 수요는 굉장히 적은데 사이즈는 다양하게 준비해야 되니까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유아 제품들 타겟들은 수요 자체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군다나 아토팜처럼 굉장히 메이저한 브랜드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굉장히 운신의 폭이 되게 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저는 영유아나 굉장히 특정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품들은 좀 OEM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크고 OEM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있고 이런 분들에겐 추천을 드리는데 처음 창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사실 좀 추천 안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레드오션에서 1등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지 굉장히 적은 타겟을 이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에 트라이 하는 거는 좀 쉽지 않다. 그런 비즈니스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험자거나 높은 이해도가 있거나 그런 분들에게 좀 적합한 그런 업종이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어제도 오픈을 하셨으니까 이미 그건 늦은 얘기고 일단 체험단에 뭐 DB를 한 200개 정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200개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월 200개다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일단 200개를 쌓아놓고 더 이상은 쌓지 않고 그냥 계속 비즈니스를 진행하겠다. 그럼 굉장히 좀 적습니다. MOQ를 몇 개를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렸듯이 뿌리는 개념 체험단이든 그게 뭐든 간에 어쨌든 뿌려서 DB를 쌓는 그 리뷰를 생산하는 그 프로세스는 이 비즈니스가 끝날 때까지 계속 돼야 돼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영원히 뿌린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뿌리는 규모를 조절한다고 말씀드렸죠. 뿌리는 건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200건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월 200건이다? 그러면 리즈너블 합니다. 근데 월 200건이 아니라 200건 정도 만들었으니까 됐다. 더 이상은 이제 안 뿌리겠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제가 그 질문할 때 그 괄호 속에 있어서 네네. 읽질 않았는데 아 그래요? 네, 그 바이럴 컨텐츠가 쌓이면 1.5에서 2개월 정도에
블로그 포스팅 200개를 목표로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1.5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00개 포스팅 목표로 네네.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1.5개월에서 2개월 동안 200개 포스팅을 목표로 해서 달성을 했으면 더 이상 그 리뷰 자료를 안 만들겠다는 건지 DB 자료를 안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계속 하겠다는 건지 그 말씀이 없어서 그런데 월 200개도 사실 많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월 최소한 한 3, 400개 정도는 계속 생산을 해야 돼요. 월 3, 400개의 포스팅을 생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템 하나를 체험단에 돌려서 일주일에 뭐 20명을 뽑는다고 해도 그거를 일주일에 매주 한다 그래도 80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월 3, 400개의 포스팅을 생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초창기에는. 초창기 한 창업 6개월 안에는 월 3, 400개 정도의 포스팅을 꾸준히 생산하고 그 뒤에 매출 추이를 보면서 내가 3, 400개를 더 생산할지 혹은 1, 200개로 줄일지 혹은 100개 언더로 뭐 줄일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면서 뿌리는 규모를 조절해야 되는 거지 뿌리는 건 지속돼야 된다. 자, 두 번째 이제 에디가 또 읽겠습니다. 자, 질문 계속 읽겠습니다. 네. 체험단 마케팅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획대로 운영 중입니다. 5월 초부터 네이버 광고를 파일럿으로 테스트해보고 있는 중인데요. 열흘 정도 테스트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메인 키워드를 아기 로션으로 잡고 있는데 대략 1순위에서 3순위 입찰가가 5,000원에서 6,000원입니다. 그 외 관련 대형 키워드들도 모두 4,000원이 넘습니다. 중소형 키워드들도 꽤 많은 양을 운영하고 있으나 노출수가 미미하네요. 아기 화장품의 특성을 보니 특정 브랜드를 목적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아기 로션 월간 검색수가 12,000건 정도인데 아토팜의 월간 검색수는 5만 건이 넘어요. 아토팜의 10위권 내 브랜드들도 아기 로션보다 검색수가 높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하루에 쇼핑 검색 비용으로 10만원을 집행해도 CPC가 높으니 방문자 수, 구매 전환 수는 미미합니다. ROAS가 200%라도 나온다면 광고비를 계속 써보겠지만 며칠 테스트해본 바로는 ROAS 100%를 달성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는 CPC가 높은 대형 키워드들은 모두 내리고 중소형 키워드만 운영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나마 조금 있던 유입수도 줄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이 단락의 어떤 핵심은 그거죠. 결국에는 이제 뭐 아기 로션이나 어떤 특정 키워드의 조회수보다 특정 브랜드의 조회수가 훨씬 높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카테고리의 품목으로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뭔가 사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이걸 딱 찝고 들어온다. 뭐 이런 말씀인 거죠. 스마트폰보다 아이폰이 높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패스트 패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짜고짜 유니클로 매장으로 그냥 간다던가 다른 브랜드의 어떤 구매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혹은 뭐 자라로 바로 들어가서 뭐 모든 구매를 자라에서 해버린다든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개념인 거죠. 여러 브랜드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 옷이 나한테 예쁠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난 자라맨이야 혹은 난 유니클로맨이야 혹은 뭐 난 흐엠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브랜드로 가서 아예 그냥 거기서 구매 이 결정을 다 끝내버리는. 그러니까 마케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흐엠무가 뭔가요? H&M이죠? 네네. 네. 자, 그런 부분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키워드 타깃이 뭐냐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특정해서 아기 로션이란 키워드만 말씀하셨는데 화장품 관련해서 대부분의 키워드는 비딩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분크림, 무슨 재생크림, 미백크림, 주름크림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다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런 키워드로 승부해서 결론이 날 수 있는 우리 같은 너와 나의 듣보잡 자영업 레벨의 화장품 브랜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광고를 집행하는 이유는 그냥 브랜드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수익은 안 나, 적자야. 하지만 난 대표 키워드를 하면서 내 브랜드를 더 알리고 이 브랜드의 밸류를 높일 거야 라는 전략으로 키우거나 아니면 그냥 빼고 다른 식으로 광고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신생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CPC가 굉장히 높은 키워드, 수분크림도 요즘은 제가 비딩 가격을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운영하던 한창 13년에서 15년 그 사이에 거의 비딩 가격이 4,000원, 5,000원 이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거야 아마. 대표적인 그런 화장품 카테고리의 키워드들은 거의 비딩 가격이 뭐 4,000원에서 6,000원 사이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 CPC 단가로는 전환율이 1% 이상 나와도 사실 수익이 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 전환율이 낮은 것도 아닌데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광고하는 방법을 좀 바꿔보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일단 DB 생산량이 너무 적어요. DB를 훨씬 더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광고나 네이버 쇼핑 광고를 통해서 하는 전략은 좋아요. 대형 키워드들을 빼고 좀 중소형 키워드들 위주로 다양하게 발굴을 하면서 그 유입을 양쪽에서 유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꾸준히 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야금야금 나올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우선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매출이 뭐 재구매나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도 필요하겠죠. 저희 영상 중에 듣보잡 자영업자가 왜 프로모션이 필요한가라는 영상도 찍은 적이 있는데 이 프로모션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있겠지만 프로모션을 통해서 내가 죽지 않았다. 나는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나는 계속 살아있다.
라는 것들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알려준다는 의미, 노티스해준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프로모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프로모션들은 있는 게 좋습니다. 그게 별다른 게 없더라도 자질구레한 프로모션이라도 다양하게 가져가는 게 일단 뭔가 뭔가 열심히 하는구나, 혹은 살아있구나, 혹은 다양한 뭔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중소형 키워드나 중소형 쇼핑 광고를 통해서 마케팅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사실 이 부분은 이 공식적인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초기에 런칭할 때는 어뷰징을 어느 정도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참 추천해드리기도 애매하고 추천을 안 해드리기도 애매한데, 어뷰징을 섣불리 경험이 없는데 잘못하셨다가 뭐 스토어 자체가 폐쇄된다거나 그런 어떤 제재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온라인 전체적인 환경에서 사실 어뷰징이 굉장히 좀 만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쇼핑몰 세계를 이해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메인 키워드에 대한 입찰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거예요. 누구나 그 키워드로 광고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수분크림이다. 그럼 내가 수분크림 브랜드야. 근데 수분크림을 만드는 화장품 브랜드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누구나 노출하고 싶잖아요. 근데 노출할 수 있는 공간은 정해져 있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강남에서 제일 핫한 빌딩이 교보빌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강남의 교보빌딩을 강남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다 쳐다보는데 거기에 있는 디스플레이에 광고할 수 있는 칸은 3칸밖에 없어요. 그러면 강남 교보빌딩은 랜드마크고 거기 3칸밖에 없으니까 나는 거기에 꼭 들어가야겠다는 업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보빌딩 입장에서는 광고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냥 선착순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선착순은 부지런한 사람이 1등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린 비딩이야. 한마디로 뭐냐, 나는 강남 교보빌딩에 한 달 동안 디스플레이 광고하는데 비딩으로 1억을 제시했어. 한마디로 입찰인 거죠. 그러면 어떤 업체는 난 2억을 제시했어. 어떤 업체는 난 3억. 그러면 교보빌딩 입장에서 당연히 3억 쓴 업체를 1등으로 뽑아주고, 그 다음에 2억 쓴 업체를 2등으로 뽑아주고, 이런 것처럼 키워드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수분크림으로 누구나 다 홍보하고 싶은데 슬롯은 정해져 있으니까 수분크림으로 광고를 비딩을 하면, 그러니까 난 5,000원. 한 번 클릭하는데 5,000원이에요. 누군가가 한 번 클릭하면 5,000원을 네이버에서 딱 가져가는 거죠. 그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아기로션이란 건 엄청 지금 비싼 키워드네요. 근데 화장품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키워드들의 보통적인 그 비딩 값이 대부분 4,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그렇게 있어요. 이건 그리고 화장품뿐만이 아니에요. 꽃배달 같은 경우는 한 번 에디가 클릭하면 2만원입니다. 사지 않아도. 마지막 이제 단락을 읽고 이제 총 컨설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화장품 브랜드를 여러 가지 운영해 보셨던 걸로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 유입을 늘릴 다른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체험단을 계속 돌리면서 인지도가 생길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할까요? 쇼핑 검색 광고나 파워링크 광고는 지금 하는 대로 중소형 키워드들만 꾸준히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마지막 질문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핵심적인 거는 결국 그건 것 같아요. 이제 방향은 아직 설정을 못한 거죠. 오픈을 했는데 아마 매출은 이제 원하시는 만큼 당연히 좀 잘 안 나오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방향 설정에 있어서 약간 좀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DB 생성이 너무 부족해요. 이걸 200건 이런 걸로는 택도 없어요. 그거를 확실히 인지하셔야 되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5,000개를 만들면 2,000개를 뿌릴 생각을 해야 돼요. 2,000개를. 뭐 그게 심하면 3,000개 를 뿌릴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5,000개 만들어서 3,000개 뿌리면 어떻게 살아남아? 그러면 나머지 2,000개를 판매해서 거의 똔똔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MOQ를 또 5,000개로 또 생산해서 거기서는 뭐 1,000개에서 2,000개를 뿌리고 나머지 3,000개는 판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뿌리는 것과 판매되는 것의 이 빈도를 조절해 나가는 거지. 일단 지금은 최대한 많이 DB를 쌓아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DB를 쌓아야 되고, DB를 쌓아야 누구라도 유입이 됐을 때 검색을 해보고 나오는 DB들을 보면서 구매 결정을 하기 때문에, DB가 너무 부족하면 일단 구매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누구나 그건 마찬가지예요. 에디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내가 처음 보는 브랜드를 다짜고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단 어떤 경로로라도 검색을 해서 해당 DB들을 서칭해보고 클릭해보고 그 다음에 구매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상세 페이지 퀄리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상세 페이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아이가 쓰는 거기 때문에 좀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컨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와 부모의 어떤 그런 감성적인 것들을 좀 건드려줄 수 있는 상세 페이지가 있어야 될 거고, 당연히 이제 자연주의 컨셉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 안정성, 어떤 뭐 화학 제품이 없다던가, 뭐 EWG라고 있어요. 그 성분에 대한 어떤 그 안전성에 대한 그런 것들도 전성분이 EWG에 다 녹색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몇 가지의 그 포인트를 좀 지키셨는가, 그것도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방향 설정은 제가 볼 때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더 많이 뿌려야 됩니다. 더 많이 뿌리고 DB를 쌓아야 돼요.
DB를 쌓으면서 배형 키워드나 배형 쇼핑 광고 같은 것들은 접근하기에 CPC가 네이버 쇼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기 로션이나 이 카테고리가 제가 그쪽은 확인해보지 않아서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카테고리 그 네이버 키워드 말고 네이버 쇼핑 광고도 아마 상위에 노출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는 좀 제외하고 중소형 키워드 위주로 접근을 하면서 네이버 키워드 광고나 네이버 쇼핑 광고나 하시면서 유입을 보시고 유입 대비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하루 방문자의 한 10% 정도가 구매를 합니다. 1000명이 방문한다? 그럼 하루 주문이 한 100건 나가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편인 거죠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세 페이지 퀄리티가 굉장히 좋거나 혹은 아이템 자체가 굉장히 좋거나 혹은 DB를 굉장히 많이 쌓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유입 대비해서 하루 나가는 그 판매량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비율도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 화장품 자체에 사실 좀 포인트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지인도 이쪽 카테고리의 제품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매출이 꽤 많이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월 매출이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매출이 그만큼 안 나왔죠.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커서 그랬는데 그분도 그 특징이 있어요. 그분 제품에 특징이 있는데 제가 뭐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아토팜이라는 브랜드는 사실 아토피라는 어떤 그 특정 어떤 질환을 떠올리게 하는 브랜드 네이밍을 사실 굉장히 잘 지은 거죠. 제가 해당 브랜드를 사실 써본 적이 없어서 제품의 퀄리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브랜드 네임 자체가 연상작용을 떠올리는 좋은 브랜드 이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당 카테고리에서 시장 지배자격이 그런 브랜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포인트가 뭐냐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의 브랜드나 상세 페이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로 나중에 한번 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어떤 방향이 정답이다라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딱 찝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단은 DB를 훨씬 더 많이 쌓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저는 사실 아이 화장품에 대해 되게 문외한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아마도 이분은 제가 메일만 봤을 때는 자연주의 화장품을 주 컨셉으로 하셨다니까 그게 이제 가장 말씀하신 포인트를 이걸로 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문외한이 제가 보기도 특별하지 않아 보여요. 왜냐면 여기 아토팜도 자연 유래 성분을 컨셉으로 하진 않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기 화장품이면 당연히 자연적인 것만 사용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여기만 그렇다고 하면 그거를 더 알리던가 더 강하게 알리던가 아니면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에디가 지금 말한 대로 아이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천연이라든가 자연이라든가 뭐 유기농이라든가 그렇죠. 유기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게 아이를 타겟으로 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는 약간은 좀 포인트가 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지인도 포인트 되는 성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성분을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지인은 이제 그 포인트 성분 하나로 뭐 자연주의는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갖고 굉장히 잘 됐는데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판매하시는 그 구매층, 그러니까 구매층이 아이를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그 구매하는 구매층에 아마 제가 볼 때 정확한 데이터를 보진 않았지만 유추해 보건데 95% 이상이 아마 30대 여성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30대 여성 혹은 뭐 20대 후반의 여성. 왜냐면 아이 엄마이기 때문에. 그죠? 40대 여성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남성들이 거의 구매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20, 30대 젊은 여성들이 구매하는 플랫폼이 또 어디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분들이 또 쿠팡의 어떤 로켓 배송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그러니까 쿠팡에 입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매출이 사실 어느 정도 베이스가 돼주지 않으면 쿠팡에서 로켓 배송 제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쿠팡에 지금 입점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쿠팡에도 빨리 입점을 하셔가지고 그냥 일반 오픈마켓 판매자처럼 거기서도 광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 광고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시고 판매를 좀 늘다 보면 로켓 배송 제의가 들어올 거예요. 그럼 로켓 배송도 반드시 입점하시는 게 좋고요. 그쪽 브랜드의 그쪽 그 타겟 구매층은 반드시 로켓 배송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도 추가로 드리고 싶고 그 연령대에 맞는 그러니까 아기에게 맞는 상세 페이지가 아니라 20, 30대 여성에 맞는 상세 페이지를 또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스타 광고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효과는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초창기에 신생 브랜드가 소셜 마케팅으로 효과를 보긴 일단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DB를 쌓는 데 주력해야 된다. DB를 쌓고 자체적인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 매출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매출이 올라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인 소셜 광고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로드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중에 또 도움이 되셨다면 네. 또 추가적인 질문이라든지 디테일한 상황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즉흥적으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부족한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 메일로 다시 텍스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 뭐 저희가 컨설팅 매우 퀄리티가 높은 컨설팅은 아닙니다만 근데 뭐야 맥킨지인가?
자, 어쨌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저희가 어쨌든 컨설팅 해드리니까 또 연락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